어릴 때부터 생각을 하면 뭐 책을 좋아하는, 그래서 제 아이에게도 다른 건 모르겠는데 책만 좀 많이 읽어달라고 주문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도 가능하면 책을 읽으려고 하는데 못할 때 좀 아쉽고, 어쨌든 책 하나만 꼽으란다면 참 어려운 질문이죠. 네, 한의사다 보니까 식상한 답일 수도 있는데 동의보감이 저는 사실 굉장히 많이 인상이 남아요. 근데 동의보감이란 책이 일반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장식품, 그 다음에 베개, 그 다음에 무기? 뭐 아마 그런 수준일 거예요. 아마 동의보감 허준이라는 이름은 누구나 다 들어보고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아는 책이지만 실제로 들여다본 사람은 극히 소수일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이 사실 상당히 재밌거든요. 굉장히 우화라든지 읽을 거리도 많고, 그리고 동의보감의 철학 자체가 일반인들, 그러니까 옛날에는 의학이 상류계층의 전유물이었어요. 지금의 약 한 첩, 녹용약 한 제를 지으려면 초가집을 한 채 팔아야 될 정도로 비싼 약이었단 말이에요. 인삼이, 예전에는 산삼이 인삼이었죠. 인삼 경작을 제대로 안 했으니까. 구하기도 경작도 힘들고, 조공으로 다 바쳐야 됐고. 하여튼, 그래서 겨우 뿌리를 찾아내고 그것을 값으로 해서 먹이려면 굉장히 상당히 고가였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그냥 산에 가서 들은 지식과 풍월로 해가지고 내가 만든 약재를 씹어 먹거나 다려 먹는 그 수준이었고, 의사에게, 그러니까 한의사죠. 한의사에게 처방을 받는 약은 정말로 귀한 약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선조라는 분이 교지를 내려서 허준에게 명한 것은 일반 백성들이 편하게 찾을 수 있는 약재들을 정리하라 했어요. 그거는 동아시아에, 아니면 전 세계에 전무후무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책 자체가 사실 굉장히 편하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이 야매 돌발이 분들이 너무나 쉽게 인용하는 책이 된 게 조금은 안타깝지만, 사실 그 안에 있는 철학들은, 그리고 사람을 보는 관점은 특수하게 배우지 않고서는 모르는 건데, 일반인들도 응용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습관에 대한 이야기도 너무 많고, 의외로 한의학은 원래가 사람의 심성이나 생각하는 것, 그리고 어떻게 살아라 하는 것이 많거든요. 의외로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철학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야기책이기도 하고 하게 동의보감이라서, 사실 저는 동의보감을 일반인들에게 강독하는 모임을 가지고 싶은데, 워낙 분량이 많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알려드릴까, 아니면 이걸 한 권 다 읽을 때까지 올 수 있는 분이 있을까, 뭐 사실 또 진료도 바쁘고 하다 보니까 섣불리 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좀 계획은 계속 가지고는 있습니다. 제가 가진 하나의 일반인들에게 해주고 싶은 일 중에 하나고요. 사건이라고 한다면 어머니께서 아프셨던 게 사건이라면 사건이죠. 뭐 워낙 오랜 시간 동안, 다행히 제가 한의사 되고 나서 많이 돌봐드려서 지금은 좋아지신 편인데, 그 사건으로 인해서 제가 계속 사람 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고, 특히나 저는 전과를 했기 때문에 사건 중에서 가장 큰 사건이라고 하나를 더 꼽으란다면 군생활이라고 생각을 해요. 군대 생활이 좋지는 않은, 두 번 가라고 하면 아무도 아마 안 가겠죠. 근데 군생활에서 가장 좋았던 것은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진 거. 전 다른 데와는 다르게 수색대를 들어가서 DMZ 안쪽에 있었거든요. 하다 보니까 보초를 DMZ 안쪽에서 하는 일은 일 자체가 보초예요. 보초는 말 그대로 8시간 동안 밖을 보면서, 사실은 북한의 우리가 적군이라 부르는 것들을 감시를 해야 되는데 멍하게 있는 시간이 조금 더 많죠. 맞죠. 그리고 워낙 밤에 하다 보니 별 보면서 생각을 하고, 거기에는 자연이 정말 그대로 보존되어 있잖아요. 그곳을 보면서 저를 많이 뒤돌아봤죠. 그래서 노자가 하는 말 중에 바퀴 중에서 중요한 부분은 사람들은 바퀴 살을 생각하지만 바퀴 살보다는 그 사이에 들어있는 공간이 더 중요하단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현대적으로 해석을 하면 쉼이 중요하다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바퀴가 이 테이블처럼 통으로 되어 있으면 굴러다니면 바로 쪼개져요. 근데 그 사이에 공간들이 있으니까 바퀴가 쪼개지지 않고 쉼없이 굴러갈 수 있고 바퀴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주 쉼없이 돌아가더라도 중간에 쉼이라는 것이 군데군데 존재를 해야 그것이 뒤돌아보는 작업일 수도 있고,
나를 정리하는 시간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시간들이 있어야 제대로 된 방향을 설정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방향을 군대에서 우연하게 만날 수 있었고, 그래서 방향을 잡아서 저한테는 아주 행운이었던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제가 갈 길을 지금 찾아서 가고 있는 어떤 큰 사건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